안녕하세요. 물리학원 개념완성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충돌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최적화된 물리량인 운동량 그리고 충격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운동량과 충격량 개념을 활용하여 직접 충돌 현상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충돌 시 작용하는 힘을 줄이는 안전장치들의 원리를 먼저 살펴보고요. 물체의 충돌 상황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운동량 보존 법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꼭 풀어오라고 안내했었죠. 퀘스트 20번 문제를 함께 풀어보며 시작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숙제를 안 해왔다면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 테니 일시정지를 하고 먼저 문제를 풀고 옵시다. 다들 준비됐나요? 질량 2000kg인 자동차가 30m/s의 속력으로 달리다가 벽과 충돌합니다. 충돌을 완전히 정지하고 그 시간에 따라 충돌 시간에 따라 자동차가 받는 평균 힘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충돌할 때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충격력이라 부릅니다.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꺼내볼까요? 충격량 F∆T는 운동량의 변화량 mv-mv0와 같습니다. 여기서 F가 바로 충격력, 평균 힘에 해당합니다. 처음 운동량은 질량 2000kg과 속력 30m/s를 곱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처음 운동량은 6만 뉴턴 곱하기 세크입니다. 장애물과 부딪히고 자동차는 정지합니다. 나중 운동량은 얼마인가요? 자동차가 정지했으니까 0입니다. 실제 충돌 상황에서 힘이 작용하는 시간은 매우 짧습니다. 0.1초 동안 충돌했다면 작용하는 힘이 무려 60만 뉴턴입니다.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는 이유는 뭘까요? 이제 다들 느낌이 오죠? 처음 운동량과 방향이 서로 반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동영상에서 처음 운동량은 왼쪽, 충격량의 방향은 오른쪽, 서로 반대입니다. 만약 충돌하는 시간, 힘이 작용하는 시간이 0.5초로 늘려줄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 속도, 나중 속도, 질량, 변한 게 없으므로 운동량의 변화량, 충격량은 6만 뉴턴 곱하기 세크로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힘이 작용하는 시간이 0.5초로 늘어나서 힘의 세기가 12만 뉴턴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당연히 자동차나 장애물이 입는 피해도 줄어들게 됩니다. 힘이 작용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방법을 상상해 봅시다. 어떻게 해야 시간이 늘어날까요? 장애물이 이렇게 뒤로 밀려난다면 이동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필요할 테니 그만큼 충돌 시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이용하면 충돌할 때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세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작용 시간을 늘리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힘의 세기가 줄어듭니다. 그림가에서 왼쪽은 유리잔이 단단한 바닥에, 오른쪽은 푹신한 바닥에 떨어지는 경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일한 유리잔이 동일한 높이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유리잔의 질량과 속도와 양쪽에서 동일합니다. 그래서 충돌 상황에서 유리잔의 운동량, 변화량, 충격량은 같습니다. 놀랍게도 단단한 바닥에 떨어진 유리잔은 깨집니다. 하지만 푹신한 방석에 떨어진 유리잔은 멀쩡합니다. 충격량은 똑같을 텐데 무슨 차이일까요? 유리잔이 방석에 떨어질 때 단단한 바닥과 같이 방석이 아래로 살짝 이동합니다. 마치 아까 전에 자동차 충돌에서 보았던 장애물처럼요. 그래서 충돌 시간은 길어지고 유리잔이 받는 평균 힘이 작아집니다. 그림 나에 나와 있는 그래프를 보면 이러한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힘이 작용하는 시간들을 늘려서 작용하는 힘의 세기를 줄이는 사례들을 찾아보겠습니다. 능숙한 포수들은 날아오는 공을 받을 때 손을 서서히 뒤로 빼며 받습니다. 그렇다면 공과 글러브가 충돌하는 시간이 늘어나서 손에 작용하는 힘의 세기가 감소합니다. 덜 아프겠죠? 높이 뛰거나 멀리 뛰거나 인간이라면 착지할 때 자동으로 무릎이 굽혀집니다.
그렇다면 무릎을 굽히는 시간만큼 힘이 작용하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우리 몸에 작용하는 힘의 세기가 감소하겠죠. 만약 무릎을 억지로 굽히지 않고 뛰어내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충돌 시간이 짧아지고 우리 몸에 엄청난 힘이 작용하게 되어 평생 무릎을 못 굽히는 인생을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유리잔이 깨지지 않게 막아준 방석처럼 말랑말랑 푹신푹신한 소재들을 이용해 안전장치를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장치들은 충돌 상황에서 변형이 일어나 충돌 시간은 늘려주고 충격력의 세기는 감소시킵니다. 에어백, 타이어, 글러브, 에어매트, 번지점프줄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변형이 쉽게 일어나고 원래 형태로도 쉽게 돌아오는 탄성이 좋은 물질들입니다. 자동차의 범퍼는 선생님의 발길질만으로도 찌그러지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선생님은 아직 직접 실험해 본 적은 없습니다. 물체가 충돌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하고 써먹으면 기가 막힌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짜잔! 바로 운동량 보존 법칙입니다. 이번에도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즉 R자M이 0이라면 충격량에 들어있는 F가 0이므로 충격량도 0이 됩니다. 운동량의 변화량이 0이 되니까 처음 운동량과 나중 운동량이 같습니다. 이것을 고급스럽게 보존이라고 부릅니다. 즉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물체의 운동량은 보존됩니다. 두 물체가 충돌할 때 각각에 작용하는 힘은 무슨 관계인가요? A가 B에 작용하는 힘, B가 A에 작용하는 힘. 그렇습니다. 작용-반작용 관계입니다. 뉴턴 운동 제3법칙, 작용-반작용 법칙에서 이 두 힘은 서로 방향이 반대이고 세기가 같다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A와 B 전체에 작용하는 R자힘은 얼마가 되나요? 서로에게 작용하는 힘이 상쇄되기 때문에 R자힘은 0이 됩니다. 작용하는 R자힘이 0이므로 운동량이 보존됩니다. 즉 충돌 상황에서 외부의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항상 전체 운동량은 보존됩니다. 충돌이 지난 후 A는 힘을 받았기 때문에 운동량이 변화합니다. B의 운동량도 변화합니다. 하지만 충돌 전 AB 전체의 운동량 합은 충돌 후 AB 전체의 운동량 합과 같습니다. 이걸 기호로 나타내면 MAVA 플러스 MBVB는 MAVA 프라임 플러스 MBVB 프라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운동량 보존을 다른 형태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전체 운동량이 보존된다는 말은 운동량 변화량의 합이 0이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AB의 충돌에서 A의 운동량 변화량과 B의 운동량 변화량을 더하면 0이 나와야 합니다. 또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A와 B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서로 방향이 반대이고 세기가 같았습니다. 힘이 작용하는 시간이 당연히 같을 테니 충격량 역시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입니다. 그래서 운동량 변화량, 즉 충격량의 합이 0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서도 똑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운동량 보존을 이용해 충돌 상황에 대한 문제를 하나 해결해 볼까요? 빙상 트랙 위에 마찰이 없다고 가정합시다. 쇼트트랙 계주 선수 A가 B를 밀어줍니다. 왼쪽 그림은 밀어주기 전, 즉 충돌 전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밀어준 후, 즉 충돌 후입니다. AB의 질량, 충돌 전 속도는 모두 나와 있고요. 충돌 후에는 B의 속도만 나와 있습니다. A의 속도를 추리해 봅시다. 충돌 전후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운동량이 보존됩니다. 처음 운동량의 합은 나중 운동량의 합과 같습니다. A의 처음 운동량은 60 곱하기 4로 240kg 곱하기 m/s입니다.
B의 처음 운동량은 50 곱하기 2로 100kg 곱하기 m/s입니다. 그렇다면 충돌 전 전체 운동량의 합은 340kg 곱하기 m/s가 되겠네요. 충돌류 B의 운동량의 합은 50 곱하기 5로 250kg 곱하기 m/s입니다. 그렇다면 충돌 후 A의 운동량은 얼마여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90kg 곱하기 m/s여야 합니다. 그래야 충돌 후에도 운동량의 합이 340kg 곱하기 m/s가 되겠죠. 그렇다면 충돌 후 A의 속도를 구할 수 있죠. 1.5m/s입니다. 또 충돌 전후 운동량 변화량의 합이 0이 된다는 사실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B의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주면 150kg 곱하기 m/s가 나옵니다. 그러면 A의 운동량 변화량이 마이너스 150kg 곱하기 m/s라고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A의 처음 운동량은 240kg 곱하기 m/s로 우린 이미 알고 있으니 자연스럽게 A의 나중 운동량, 충돌 후 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충돌을 주제로 한 2시간에 걸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직접 퀘스트를 풀며 배운 개념을 자기 걸로 만드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운동량 보존과 충돌량의 합이 0인 사실 중 어떤 걸 이용하더라도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 운동량 보존을 이용할 것을 추천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풀고 있는 모든 퀘스트에는 우리가 모르는 속도는 단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어른이 되면 모르는 속도가 2개인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운동량 보존뿐만 아니라 에너지 개념에 대해서 잘 융합해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량 보존 자체를 숙달하는 연습을 지금 꼭 해둬야 합니다. 또 운동 에너지 개념을 익힌 뒤에 퀘스트 23, 24번에서 나오는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변하는지 구해보는 연습도 해봅시다.